삼수하면 어떡하지? 이번에도 망하면 어떡하지? 교문 들어가는 그 순간부터 나는 결국 해낼 거야. 조금만 더 생각하면 풀릴 것 같은데 라고 하는 게 5분 안에 풀 실력이 사실 안 되는 거거든요. 딱 3개인 것 같아요. 첫 번째는 개인적으로는 사교육은 필수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공부와 습관을 잡아주는 대치동 캐슬입니다. 오늘은요, 그 어렵다는 불수능 2017년 수능에서 전국 20등, 상위 0.01%를 기록하고요. 연세대학교 의대를 졸업하시고 수많은 학생들에게 과외와 학습을 지도해주신 김성진 작가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간단히 자기소개를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연세대 의대 정시로 합격해서 수많은 과외와 상담했던 그 경험들을 녹여서 수능 성공 7단계 법칙책을 집필했고 지금은 졸업해서 의사가 된 김성진이라고 합니다. 계속 잘하신 케이스는 아니고 수능을 3번 보셨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하고 두 번째는 상대적으로 잘 못하셨나요? 당연히 뭐 결과는 좋지 않았고요. 흔히 이제 메타인지라고 해서 그게 좀 많이 부족했었던 것 같고 재수생 때 수준은 공부보다는 수능 전략에 대해서 대비를 못해서 그런 성적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이제 현역보다 재수 때 이제 수능을 더 잘 볼 수 있었던 이유 딱 하나를 꼽자면은 약점을 숨기지 않고 정면으로 들이받고 좀 약점을 강점으로 만들자 이거에 좀 초점을 두고 공부했기 때문에 좀 재수생 때 성적이 올랐던 것 같습니다. 어떤 게 제일 큰 약점이셨어요? 멘탈이 한번 무너지기 시작하면은 돌이킬 수가 없더라고요. 첫 교시가 국어잖아요. 네. 그래서 국어 때 멘탈이 무너지면은 뒤가 딱 다 무너지게 되면서 국어가 굉장히 저한테 중요했었던 과목이고 우연인지 다행인지 모르겠지만 제가 또 수학은 좀 잘했다고 생각을 해서 국어 때 좀 멘탈이 많이 망가졌다가 수학 때 조금 극복하고 그런 부분이 조금 부족해가지고 제가 멘탈을 좀 강한 게 필요하구나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책을 읽으면서 되게 감동했던 게 뭐냐면 결국 자기 자신을 믿는 만큼 그게 수능 점수다. 와, 진짜 거의 명언인 줄. 그게 그럼 이 멘탈 관리랑 같은 얘기였군요. 네, 맞습니다. 그게 어떤 의미인지 잠깐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잠깐 제 개인적인 경험을 얘기하자면 고3 때 수능 전날 긴장해서 좀 잠도 못 자고 방을 바꿔보면 잘 오지 않을까 해서 집에서 다른 방 가서 자보고 그리고 좀 따뜻한 물로 좀 샤워하면은 이완돼가지고 잔다고 해서 그것도 해보고 했는데 결국에는 거의 못 자고 수능 보러 갔거든요. 근데 또 아침에 되니까 살짝의 포기감? 좀 살짝 들면서 올해는 글렀다. 올해는 아니다. 근데 수능 보는 그 고사장 교문을 딱 들어서는데 너무 두렵고 나 잘 볼 수 있을까? 재수하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부터 먼저 들어서 속까지 안 좋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모든 상황들이 이게 고3 때는 쉽지 않겠구나라는 당연히 현역 때 점수는 좋지 않았고요. 그 상태로 시험을 봤으니. 재수 때는 수능 전날에 좀 잘 자긴 했었어요. 네. 다 잡고 갔지만 고사장에서 배정받는 자리에 앉자마자 원래는 잘 봐야지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 생각보다 삼수하면 어떡하지? 이번에도 망하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부터 들더라고요. 그래도 해온 게 있으니까 그거 믿고 조금 갔었던 것도 있는데 항상 돌이켜 봤을 때 첫 수능과 두 번째 수능 모두 멘탈이 문제였구나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삼수할 때는 교문 들어가는 그 순간부터 내가 단 하루도 후회 없이 공부하려고 노력했고 그동안 준비했던 것만 생각하고 나는 결국 해낼 거야 이 생각부터 들더라고요. 이제 현역 재수 때랑 불안했던 거랑 삼수 때는 완전히 좀 다른데 이게 제가 생각했을 때 수능에서 평소보다 성적이 안 나왔다는 학생들이 되게 많은데 그게 사실 평소에 본 시험이 수능보다 그냥 운이 좀 좋아서 잘 본 게 아닌가 냉정하구나. 그런 그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냥 뭔가 어떤 문제를 풀 때 기본 실력은 시간 제한이 없는데 수능에서 말하는 그 실력은 시간 제한 속에서 시험장에서 불안하지 않게 만드는 것까지가 이제 수능 실력이고 그게 곧 수능 성적으로 이어진다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많은 수험생들이 본능적으로 알아요. 수능날 불안하다는 거는 어느 하나가 부족하다는 거고 그렇군요. 많이 불안하다는 건 많이 준비를 안 한 거죠. 그거를 애써 그냥 무시하고 수능을 보러 가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어떻게 하면 잘 볼 수 있을까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고민을 했는데 하나의 약점조차 없는 상태면은 좀 덜 불안하지 않을까. 난 최선을 다했다고 말할 수 있는 그 상태에서 수능을 보면은 진짜 불안하지 않게 잘 볼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 얼만큼 대비가 잘 되어 있느냐가 자기 자신을 믿는 만큼 수능 점수다로 이제 나타나더라고요. 굉장히 정직하다. 남은 모르지만 나는 알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자기 자신을 믿는 만큼, 정확히 말하면 자신의 노력을 믿는 만큼 그게 수능 점수다라는 말이 맞을 수도 있겠네요.
세 번의 수능을 보시면서 느꼈던 점이 무엇이 있을까요? 솔직히 말씀드리자면은 이게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사실 욕심이거든요. 문제 출제가 5분 안에 푸는 걸로 설정되었다고 가정을 하면은 조금만 더 생각하면 풀릴 것 같은데 라고 하는 게 5분 안에 풀 실력이 사실 안 되는 거거든요. 아, 그쵸. 수능에서 실력이라는 거는 자신의 절대적인 수준이 아니라 수능장에서 볼 수 있는 수준이거든요. 욕심이라는 거는 이성을 잃게 만들어서 시간 감각을 잃어버리게 만들더라고요. 잠깐 집중한 것 같은데 시간을 보면 이미 몇 분 흘러가 있고 그럼 남아있는 문제에서 시간이 없어 풀지 못하거나 속도를 내다가 실수하기 마련이더라고요. 물론 조금만 더 생각해서 풀 수 있는 문제가 있는데 근데 그게 진짜 내가 풀 수 있느냐 아니면 이게 지금 내 욕심이냐 미묘한 차이를 알아차리는 것도 진짜 실력의 하나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럼 그 미묘한 차이를 도대체 어떻게 할 수 있냐. 그쵸. 질문을 굉장히 많이 받았는데 솔직히 말씀드리자면은 정답은 없고 문제를 많이 풀고 시험을 많이 보면서 하나하나 그 경험을 계속 자기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지극히 저만의 방식이라 꼭 해야 된다 이런 걸 오해하진 않았으면 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수학 준킬러 이상의 문항에서 1분 안에 어떻게 풀어야 할지가 보이면 그냥 푸는데 보이지 않으면은 바로 넘어갔어요. 그래서 이제 풀 수 있는 거 다 풀고 나중에 말하겠지만 체크포인트를 활용해서 시간을 확보하고 그 확보한 시간을 추가해서 문제를 풀면 풀 수 있었거든요. 제 실력이 그 문제를 10분 안에 풀 수 없는데 15분 안에는 풀 수 있는 실력이라고 하면은 5분을 다른 곳에서 빌려와서 이 문제에 투자를 하게 된 거예요. 요 정도 계산해야 전국 단위 등수가 나오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걸 봤을 때 1분 안에 답이 안 나와? 나와. 라는 걸 문제를 보고 순간적으로 계산을 하는 거잖아요. 그게 되게 빠르고 정확해야 되는 거죠. 어렵다면 어려울 수 있지만 문제를 많이 풀고 시험을 많이 경험해 보다 보면은 경험적으로 알게 되더라고요. 그렇죠. 여기가 이제 대치동이고 학원들도 많거든요. 네. 그리고 이투스 계열 전국 모의고사에서 수석도 하셨다고 하는데 그러면 사교육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어떻게 하면 잘 활용하는지 노하우에 대한 이야기 해주실 수 있을까요? 개인적으로는 사교육은 필수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물론 사교육 없이 교육만으로만 성공하는 이제 천재 같은 분들이 분명히 있는데요. 하지만 확률적으로 대부분의 수험생은 천재가 아니고 물론 저도 천재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고3 때 잘 보지 못했는데 잘못 바꾸고 그래서 사실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기초 개념을 명확히 해주는 공교육도 물론 필요하고 근데 공교육 3년만으로는 수능에서 요구하는 효율적인 공부가 안 나오더라고요. 경험상 그랬다는 거죠. 애초에 공부 방향이 좀 다르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럼요. 개념은 시간을 들여서라도 완벽하게 이해하는 게 목적이고 이게 공교육이 추구하는 방향인데 수능은 정해진 시간 안에 문제를 풀게 만드는 게 시험이라서 사교육이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공교육은 기초 개념을 이해하는 것으로 활용하고 사교육은 문제풀이를 효율적으로 풀 수 있는 실력은 키우는 것으로 활용하면 좀 좋은 것 같더라고요. 공교육이 지향하는 방향과 결과를 내야 되는 사교육이 약간 접근 방식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두 개를 적절히 섞으면 괜찮을 것 같다라는 말씀이었고요. 네, 맞습니다. 전체적으로 공부 방법 못지않게 멘탈 관리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해주셨는데요. 멘탈 관리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뭘까요? 딱 3개인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자기 자신을 믿는 만큼 그만큼 노력하는 것. 두 번째가 나는 할 수 있고 내가 해왔던 것을 믿고 나는 또 해낼 것이다 라고 그걸 매일 외쳐서 뇌를 조작하는 거고요. 실제로 외치셨어요? 속으로 계속 외쳤어요. 등원할 때나 학원이 끝나고 집에 갈 때 자기 동기부여의 하나였던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제 책에서 이제 6단계에서 언급하고 있는 이미지 트레이닝이라는 건데 머릿속에서 수능날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상상해 보는 건데 시험 종료 종소리가 뭐 5분 일찍 울린다면 히터가 고장나서 추위에 떨면서 시험 본다면 아니면 뭐 히터가 강해서 졸린다면 이런 상상을 해보고 나는 여기서 어떻게 대처할까 고민해보는 거였죠. 그런 상상했던 순간이 내 수능날 실제로 나타난다면 정말 끔찍하겠지만 적어도 그런 대비를 했었던 학생이라면 그 교실에서 누구보다 빠르게 멘탈을 안정화시키고 자기의 어떤 페이스를 이제 유지해 갈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저는 실은 그 책을 보면서 이 정도까지 이미지 트레이닝을 한다고? 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책 읽어보시면 뭐 어디 자리를 앉아서 뭐 소리가 나면 펜을 뭘로 쓰고 막 이 정도의 시뮬레이션을 다 그려놓고
그 안에서 변수들을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선에서 가장 최대하게 자세하게 상상을 해서 돌발 상황이 있더라도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연습을 하셨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제가 사실 이거 이미지 트레이닝을 생각해낸 계기가 수영 선수들이 이제 헤드셋 끼고 있을 때 내가 어디서 숨을 쉬고 막 이런 거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아, 맞아요. 그거를 좀 모티브 삼아서 공부로 갖고 왔습니다. 실제로 비슷했네요. 예. 그럼 여기까지 전국 20등의 수능 성적을 만든 멘탈에 관한 이야기를 했고요. 다음으로는 실제적인 공부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